오케이.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4시쯤 됐는데 일단 오늘 하는 거는 어저께 말했다시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그냥 진도 맞추는 거니까 뭐 오늘 꼭 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토요일 날 전에까지만 보고 오면 된다가 일단 처음 해야 될 말. 그리고 안 보고 오면 대참사야. 그러니까 꼭 보고 와야 돼. 물론 거의 시작했을 때 뭐 복습 포인트로 주긴 하겠다만 다시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하겠다만 아예 안 듣고 오면 네 손해야. 그러니까 일단 자, 교재로는 몇 쪽을 피시면 좋겠냐면 일단은 24쪽 피시면 돼. 24쪽에 피면 되고, 자 일단 오늘부터 해야 될 건 이제 수혜일치 파트인데, 수혜일치는 님들이 뭐 잘 못할 수,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수혜일치는 껌인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걸 왜 제일 먼저 하는지를 알아야 되냐면, 어떤 내신이나 수능에서 가장 많이 묻는 요소 중에 하나가 주어랑 동사라는 어떤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단수일 때는 얘한테 단수 취급하고 그다음에 복수일 때는 복수 취급하냐, 이거를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데, 생각해봐. 만약에 they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am 혹은 is, they are 이딴 거는 물어보지 않겠지. 너무 쉽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에 물어보는 것들이고,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수일치를 하는데 어떤 주어랑 동사랑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주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서술어가 좀, 아니 다시, 주어랑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들을 일단 정리를 한다가 일단 이 단원의 목표. 오케이?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면 어떤 주어랑 동사 사이에 끼어있는 수식어구들이 뭐가 있지라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제일 베스트야. 오케이? 됐지? 이렇게 할 텐데, 자 일단 자 연습 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연습 문제니까 뭐 풀 시간까지는 안 줄게. 근데 일단 잠깐만 보자면, 자 이건 뭐냐면 주어가 이렇게 있고 동사 자리에 이렇게 박스 형태로 돼갖고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주어졌다고 했을 때 어떤 수의 일치를 묻는 거를 어떤 있는 대로 골라라 인데, 만약에 풀려면 잠깐 멈춰놓고서 잠깐 풀고 나서 봐. 오케이? 됐지? 자, 그랬을 때, 자, 멈춰놨었어야 돼. 그냥 푸는 시간 안 준다고 했지만, 그냥 너희들은 그냥 스페이스바 한 번이면 딱, 아니면 딱, 이렇게 딱 누르면은 멈출 수 있잖아. 이거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풀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주어가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해즈랑 해브를 묻는 거면, 얘는 뭘 묻는 거냐면, 얘는 수일치가 맞겠네. 단수일 때는 해즈를 쓰고, 그 다음에 복수일 때는 해브를 쓴다는 걸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1번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은 잠깐 스킵. 3번도 보면, 어떤 주어가 있고 follow 쓰게 되면 얘는 복수 형태인 거고 얘가 단수 형태일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수일치를 묻는 게 맞겠고, 4번도 마찬가지, was냐 were냐, 단수냐 복수냐, 얘도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5번도 일단 잠깐 스킵. 6번도 does 쓸래 수 쓸래니까 얘도 수일치 문제가 맞겠네.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네가 눈이 달려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라 치면, 자 2번하고 5번까지가 뭔지를 알아야 결국 이 방학 때 우리가 이제 어법급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어법이 끝났는가 안 끝나는가는 2번이랑 5번이 뭘 묻는지를 딱 알고 있어야 돼. 자 너도 지금 듣고 있겠지만은 그냥 영상을 본다 해서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보고 있지 말고 대답을 속으로라도 해도 좋으니까 꼭 하면서 들어. 자 2번은 뭘 묻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자 얘는 확실하게 동사인 것 같아. 동사인 것 같은데, 자 이 키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동사처럼 생겼지만 거기다가 ing를 더한 꼴이란 말이야. 얘를 있어 보이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준동사라고 한다. 뒤에서 물론 할 거지만 일단 알아만 두자. 준동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사같이 생겼긴 한데 동사에서 모양을 살짝 바꿔갖고 동사적 성질은 유지하고 있으나 동사는 아닌 것이야. 다시, 동사처럼 보여갖고 동사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동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동사는 아닌 거야. 근데 왜 하필 준동사란 말이 붙었냐면 우리가 우승팀에 비견될 정도로 잘한 팀을 준 우승팀이라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승을 할 만큼 뭔가 실력이 있다 인데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준동사도 마찬가지. 동사는 아니야. 근데 동사적 성질을 갖고 있는다라고 해서 준동사라고 한다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얘는 2번은 동사냐 준동사를 묻는 문제니까 얘는 아닌 거고, 수일치를 묻는 문제는. 그다음 5번은 뭐냐면 뭘까? 5번은 대답해야 돼. 오케이. 자 얘는 동사의 원형을 썼어. 근데 얘가 동사에다가 ed 형태를 썼기 때문에 얘는 시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ed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pp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제 문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마찬가지 아까 2번에 있었던 것처럼 동사냐 혹은 준동사냐를 묻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 근데 사실 얘는 시제 쪽에 좀 가까울 거는 같지만 뭐 어쨌든 그래. 알겠지? 근데 뭐 어쨌든 둘 다 낼 수 있겠다라는 건 일단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됐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연습 문제고요. 자 그 다음 장 넘겨봐.
그 다음 장 넘기게 되면은 이제 어떤 요런 파트가 나올 거야. 웜업이라고 해갖고. 자, 단수 주어냐, 아니면 뭐 단수 명사, 어떤 복수 주어냐, 이런 게 나올 텐데. 야, 생각해봐. 여기는 지금 주어를 나눴을 때 단수냐 복수냐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할 텐데, 당연한 얘기. 처음에 나오는 이 단수 명사라고 하는 건 on apple, 사과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는 단수 취급해서 is를 쓴다는 건 뭐 당연히 알 거고, 그다음에 the child라고 하는 건 child는 아이란 뜻이니까 한 명이잖아. children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복수 형태가 되는 거고, child 하게 되면 얘는 단수니까 is를 쓴다 정도는 뭐 당연히 알 거라 보는데, 자, 중요한 건 얘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인데, 봐. 이 셀 수 없는 명사는 밑에 자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좀 썼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그렇지? 여기다 쓰는데, 자, 이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영어에만 있는 개념. 물론 한국어에서는 좀 약간 혼용해서 써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 봐봐. 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외웠을 거야. 아마 셀 수 없다라고 외웠을 거야. 만약에 처음 들으면 괜찮아. 처음 듣는 거 가정하고서 얘기할 테니까. 우리가 물은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해. 근데 생각해봐. 물은 셀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건 왜 헷갈리냐면, 한국인들은 이런 물병은 세, 물병 한 개라는 걸 세고 물 하나만 줘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주든가 아니면 한 잔을 준단 말이지. 근데 생각해봐라. 이게 물은 왜 셀 수 없다라고 보냐면, 일단 먼저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셀 수 없는 명사의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일단 먼저로 추상명사라는 게 있어. 추상명사.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추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되게 추상적인 것들은 세지가 않는다. 물론 그 어벤져스 본 사람은 알겠지만 3천만큼 사랑해라는 어떤 대사가 있긴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야 3천만큼이 어떤 건데 얼만큼 줄 수 있는 게 3천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정량적인 걸로, 즉 어떤 그 양적인 측면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나 보다 정도겠지만, 딱 3천만큼이라는 건 정확히 뭘 셀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은 셀 수 없는 걸로 본다야. 다시 까먹으면 안 돼.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단수 주어에는 뭐가 있냐면 단수 명사라는 것과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는 일단 추상 명사는 셀 수 없나 보다 정도로 일단 보는 거야, 여기서.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액체류다. 자, 액체류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봐봐. 물은 물 하나라고 못 세는 이유가 뭐냐면, 물은 한 방울이 한 개인지 아니면 물이 엄청나게 이 방을 꽉 채울 만한 게 한 개인지를 몰라. 그런 어떤 액체류들은 세지 않고, 대신에 어떤 그걸 단위수를 붙여. 예를 들어서 한 병, 한 잔, 이런 식으로 한 잔은 셀 수 있지. 근데 한 물은 세지 않는다. 그런 느낌. 액체류, 여기서 뭐 물, 우유 등등등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녹았을 때 액체인 것도, 이런 것도 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황금 같은 거는 왜 셀 수가 없냐면, 금 쪼가리 하나랑 아니면 골드바라고 하는 게 어떤 게 한 개인지가 좀 애매해. 이 말 이해되셈? 그러니까 얘네들은 녹이면 똑같이 액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세지 않는 걸로 본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일단 상위 개념이야. 상위 개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할 수 있는데, 자, 봐봐. 이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거는 하나하나씩 단위를 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책상, 어떤 의자, 그 다음에 침대,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지만, 이걸 통칭하는 말인 상위 개념인 가구라는 말은 세지 않는다. 이게 가구라는 말. 그래서 하위 개념은 셀 수 있지만 상위 개념 측면에선 못 센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봐봐. 그래서 이제 이퀴먼트라고 하는 건 장비란 뜻인데, 핸드폰 셀 수 있어. 그 다음 마우스 셀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어떤 통칭하는 말인 상위 개념인 장비는 세지 않는다고. 그치? 그다음 여기는 퍼니처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게 왜 헷갈리냐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집에 오늘 가구 하나 드렸어, 이런 식으로 말을 쓴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은 세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면 상위 개념이니까. 됐죠? 그래서 보면은 얘들은 상위 개념인 거고, 그다음에 information, advice, 그다음에 honesty, 이런 정직, 뭐 정보, 조언 하나만 해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가 어디까지야? 뭐 한마디가 조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황하게 했을 때도 그것도 어떤 조언일 수 있잖아. 그래서 뭐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추상 개념은 셀 수가 없다라는 얘기. 우드도 마찬가지. 어떤 나무 한 개, 두 개,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셀 수는 있겠지만, 그걸 통칭한 말인 목재라는 말을 셀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어쨌든 근데 봐봐. 애초에 셀 수 없다는 명사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단수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개라고 셀 수도 없어. 이렇게 쓸게. 한 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 개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야.
됐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얘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동사를 호응시킬 것인가라고 하면 약속이야. 영어에서 약속은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하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stays로 쓰든가 knowledge라고 하는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셀 수가 없어서 한 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s를 쓴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셀 수 없는 것은 단수 취급 하나 보다 정도로만 받아들인다 이건. 영어의 어떤 규칙이다 보니까 왜요? 하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언어다 언어. 알겠지? 자, 그다음 복수주어는 좀 쉬운데 얘는 자 복수명사가 될 수 있는데 얘는 보통 이렇게 나눌게. 불규칙 변화가 있고 이렇게 먼저 규칙 변화부터 쓰자. 일단 얘는 규칙 변화라는 게 있어. 규칙 변화가 있고 알아디도 그다음에 불규칙 변화라는 게 있는데 자, 말이 좀 뭔가 그럴듯하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규칙 변화는 뒤에다가 s나 es를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복수 명사인 것처럼 보이잖아. 애플 아까 전엔 앞에는 여기서 on apple이라고 s가 안 붙었는데 the apples 하게 되면 그 어떤 사과들은 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s나 es를 붙이게 되면 그때는 규칙 변화로 해서 이제 복수 형태가 된다라는 건데 자, 불규칙 변화가 좀 중요한데 이건 사실 중학교 때 외웠어야 돼. children은 child의 복수형이다. childs 안 쓰잖아. 그런 느낌. 그래서 children, child. 그 다음에 마우스. 이거 빡대가리들 꼭 이러는데 마우스 이즈 아닙니까? 겠냐고 임마. 아니고 자 마이스고. 그 다음에 어널러시스 하게 되면 이게 분석인데 분석이고 그 다음에 얘도 분석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만든 꿀팁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잡기술 많지 않습니까? 58,000가지 있는데 자 얘는 단수고 얘가 복수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i를 보면 1처럼 생겼고 2를 보면 2잖아. 그럼 숫자 2니까 얘는 복수로 가나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병신 같은 거 알아. 짜치는 거 아는데 근데 절대 안 까먹는다. 네가 살면서 이거 한번 알잖아. 그럼 아날라시스 이렇게 돼 있을 때 i네? 그럼 1이네? 오케이 단수. 이렇게 갈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인데 자 페노메논이라고 하는 건 얘는 뜻이 뭐냐면 현상이란 뜻입니다. 얘는 현상이란 뜻인데 그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인스타 아이디에 이름이 말 현상이잖아. 그럼 어쩌죠 하나 페노메논 쓰는 애들 되게 많아. 그치? 근데 어쨌든 얘도 단수고 얘는 복수인데 여기서 좀 규칙이 있어. 얘는 불규칙이지만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 미디움이라는 미디움 사이즈 할 때 그 미디움 알 거고 그다음에 미디어라는 것도 알 거야. 들어왔지? 한 번씩. 안 들어봤는데요? 그럼 좀 그렇고. 자, 미디움, 미디어 이런 식. 그다음에 밀레니엄, 밀레니아 이런 말도 있거든. 밀레니엄 세대 들어봤는 봤을까? 귀찮으니까 안 쓸게 그냥.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자, 단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를 해봐봐. 단수 형태의 공통점은 on 혹은 un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 근데 얘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복수 형태는 항상 뭘로 끝나냐면 이렇게 a로 끝나나 보다 라고 기억한다. 다시 현상들이어도 페노메나 하게 되면 a로 끝났으니까 일단 단어는 알아야 돼. 단어 알아야 되고 이 단어가 지금 어떤 단복수를 따질 때 페노메너는 어떤 페노메나 그 다음에 미디어는 미디움이 아니라 얘가 복수 형태다. a로 끝나면 복수 형태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있는 건 자 A and B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막 얘 땡랑 그다음에 지 땡. 자 이게 그 예솔 그다음에 지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and로 묶게 되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복수 형태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만약에 a flower and a gift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이렇게 주어 2, 주어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A and B 하게 되면 동사로 복수 취급한다는 얘기.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 CF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헐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 빵과 버터가 아니라 버터 바른 빵이라고 해서 한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거 내신 때 해보면 알 텐데 보통 A and B 하게 되면 복수 취급하는 게 맞는데 근데 뭔가 그걸 통칭해갖고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어. 됐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선생님과 학생들을 약간 한 팀으로 보는 경우 그럴 때는 약간 단일 개념으로 봐서 단수 취급한다는데 얘는 잘 나오진 않는다. 나왔을 때 그냥 여기선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기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자, 중요한 건 얘입니다. 여기서 웜업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얘인데 별표 자, 3개 정도 받고 얘는 지금 외워야 돼.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썰렸다고 한다면 기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그거를 정리를 안 한 느낌이고 안 외웠었어야 돼. 안 외웠었어가지고 못했던 거였다고. 그럼 지금 이제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딱 그런 개념인데 얘는 봐봐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일단 모양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외우고 나면 그냥 끝난다. 넘버 오브가 있고요. 옆에다 공란에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더 넘버 오브가 있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왔다고 치자. 여기 뒤에 이렇게 동사가 있다고 치고 오케이? 다시 좀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넘버 오브로 시작하는 주어가 있을 수 있고 더넘버 오브가로 시작하는 어떤 주어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뒤에 복수명사가 따라와. 어넘버 오브든 더넘버 오브든 복수명사가 따라오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동사를 취급할 때 어넘버 오브는 뜻이 뭐냐면 애초에 얘는 많은이야. 많은이라고 해서 얘는 주어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누가 주어냐? 그러면 얘가 주어가 돼. 복수명사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복수 동사 취급을 한다. 이제 많은 복수명사들은 동사한다 했으니까 얘는 주어가 이 뒤에 있는 놈이 된다고. 근데 밑에 있는 이 더넘버 오브는 뭐냐면 뜻이 뭐뭐의 수 혹은 숫자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오냐면 복수명사가 왜 오냐면 야, 한 개의 수는 이렇게 안 하잖아. 여러 학생들의 숫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것까지 맞는데 근데 얘가 주어가 돼. 더넘버. 근데 더넘버 뒤에다가 s가 안 붙어 있으니까 아 단수겠구나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는 단수 명사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단수 주어 취급을 하고 그래서 얘는 뭘 따라가려면 단수 동사 취급을 한다 야. 말하겠지? 그래서 봐봐. 어넘버 오브 뒤에 스트런치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스트런치 동그라미 치면 복수명사로 동일해 뒤는 그치?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어넘버 오브가 되면 많은 학생들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복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더넘버 오브 했을 땐 얘가 주어 그러니까 이렇게 is를 쓴다고. 됐지? 끝.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아까 전에 그 단수명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규칙 변화를 하게 되면 복수명사 취급을 한다고 했었었는데 그런데 자 그런 거에 어떤 논외적인 얘기가 딱 얘인데 오케이. mathematics라고 하는 건 분명히 s로 끝났어. 근데 여기 s 이건 즉 여기 써있네 학문명이야. 어떤 학문을 되는 그런 어떤 그 단어들은 단수 취급한다. 수학이라고 하는 거,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복수형 국가명, 그다음에 단체명성인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분명히 S로 끝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잖아. 그치? 미국. 혹은 그리고 기관명도 되겠네. 같은 말이니까 쓸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은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야. 그치? 아직 300년이 안 됐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자 뉴스라고 하는 것은 봐봐 뉴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S로 했고 소식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뉴스는 그냥 셀 수 없는 명사로 본다. 왜냐면 짧은 뉴스가 한 개 뉴스인지 긴 뉴스가 한 개 뉴스인지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인말 단수. 단수 취급해서 이렇게 is를 쓴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spacious랑 series랑 means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로 단복수 형태가 같다라고 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spacious라고 하는 건 뜻이 종인데 종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도 똑같다고. 그치?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means는 거 알아야 될 게 있어. means가 수단인데 미는 의미하다인 거 알아. 그 다음에 만약에 형용사로 쓰게 되면 미는 비열한이란 뜻이 있어. 그래서 he is mean 하게 되면 그는 참 비열하다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인데 거기다가 s를 붙이게 되면 뜻이 바뀌어진다. means도 수단으로 바뀌고 end는 목적이야. 알아도 끝에 있는 것, 내가 가는 길에 끝에 있는 것에서 목적이 된 거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까지가 일단 웜업입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오 병 느껴진대요 선생님 하면은 자 반성해야 돼. 반성. 1학년 때를 아니 중학교 때 통틀어서 진짜 내가 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어법상 적절한 동사를 고르시오. 잠깐 멈춰놓고 푸는 거라도 자, 풀었지? 잡게. 자, 얘는 보니까 his baby teeth 하게 되면 이게 유치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치 있죠? 이빨? 치아. 근데 여기서는 teeth인데 얘는 뭐냐면 마찬가지 tooth가 단수형이고 teeth가 복수형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방법 없나요? 이잖아 임마. 그러니까 뭐겠어? 해보겠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짜쳐도 이렇게 한번 알고 나면 오 개꿀인데 이런 것들이 한 5만 8천 가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좀 기대하시고 그다음 honesty 정직이라는 추상기념이니까 is 그다음에 unonbove하게 되면 얘가 주어니까 are 쓰면 되겠고 would는 목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위개념이니까 was 단수 취급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다음에 economics는 경제학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deals with를 쓰는 게 맞겠는데 자 여기서 단어적으로 본다 단어는 항상 파란색으로 쓴다 항상 자 deal with는 다루다라는 뜻이 있다고 내가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모르면 좀 대참사야. 근데 어쨌든 얘는 cope with라고 써도 마찬가지. cope 원형으로 쓸게. cope with 써도 얘도 다루다고 몇 개 좀 덜 해야 돼. 고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deal with, cope with, 그 다음에 handle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그 treat라는 거. 근데 얘는 약간 좀 치료 쪽에 가까워. 치료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다루는 느낌.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건 태클이겠고 태클 걸지 마! 할 때 그 태클이 어떤 다루다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1 수준이면 고2 정도 됐을 때 그리고 고3 때도 많이 나오던데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도 뜻이 뭐니? 물어보면 보통 애들이 주소요 이런단 말이야. 주소면 물어보지도 않았어. 어드레스는 다루다.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까지는 알자. 그치? 다루다. 혼자 하려니까 현타 뒤지게 오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런 거고. 자, 됐고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님들은 이제 몇 쪽을 피시면 좋겠냐면 여기 밑에 좀 공간이 많지? 26쪽에. 거기다가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나서 그다음 하나씩 각계격파할 테니까 너희들은 다 듣고 쓴다. 제발 다 듣고 나서 이해가 됐으면 멈춰놓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 왜냐면 이게 공간적인 문제가 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꼭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항상. 이게 자기 멋대로 하는 애들인데 이게 좀 그래요. 예. 뭐 심한 말 할 뻔했네.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여기다 똑같이 적을 테니까 지금 하는 것들은 뭘 할 거냐면 주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나올 텐데 원래 중학교 때 생각해봐. 원래 중학교 때는 he is, they are 이런 식으로 주어랑 동사랑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맞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지켜보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잘 없어.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는데 왜 수혜율이치 문제를 내냐면 활용도가 두 가지거든. 주어 자체가 길어진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명사, 대명 나중에 할 거야.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사 이렇게 만든 게 있단 말이야. 그렇거나 아니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꾸며주는 말들이 붙어서 주어를 수식하고 나서 저기 뒤에 동사가 있는 케이스. 근데 여기선 지금 뭐 할 거냐면 후자야. 오케이? 후자인데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생각해 보자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냐? 자, 그치. 명사야, 임마. 이걸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안 돼. 명사고. 그러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조금 거리 좀 두자. 이렇게 있고, 동사 이렇게 있다고 치면,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뭐야? 그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래서 지금 할 것들은 뭐냐면, 결국에 형용사류들에 대한 정리야. 그러니까 모든 형용사들을 우리가 싹 다 알고 있게 되면 뭔가 어떤 각계역부할 때 좀 편할 거 아니겠냐. 아 얘는 뻔하게 뭐 형용사겠네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할 텐데 눈 보호를 위해서 제가 초록색을 써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압도적 일황입니다. 가장 많이 나와. 전명이라고 부르는 얘는 전명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떤 형용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원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역할이 뭡니까? 문장 내에서 라고 한다면 얘는 사실 두 가지야. 형용사거나 부사야. 오케이? 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건 문장 내에서 형용사거나 부사 역할을 하는데 주어 동사 사이에 낀 놈은 보통 뭐일 것 같냐면 형용사겠네. 왜? 우리 지금 형용사류 정리하고 있는 거라 했으니까. 맞지? 그 다음 얘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까지 다 알아.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얘는 이 전명구의 개수 있잖아. 주어 다음에 붙을 수 있는 전명구의 개수는 얘는 사실 이 전명구의 개수는 무한대다라고 써놔. 무한대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 이건 쓰지 마라. 자, 지울 거 어차피. 주어가 있고 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꾸며졌다고 치자. 케이스가 두 가지야. 그 다음에 전명구가 또 붙게 되면 이 전명의 정체는 얘는 이 뒤에도 명사로 끝났으니까 얘를 꾸밀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주어를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꾸밀 수도 있게 돼. 오케이? 이론상 그렇잖아. 명사니까 주어도 명사고 전명구의 뒤에는 명사도 명사니까 똑같이 꾸밀 수 있는 게 맨 앞에 있는 놈 꾸미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놈 꾸미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다고. 근데 알바 아니고 그냥 개수는 무한대인데 자 고2 때까지는 보통 국룰은 무한대인데 그렇지고 국룰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많이 쓰인 건 그래봤자 두 개야. 오케이? 근데 고3 되면 되게 많이 길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보통 두 개까지 길어지니까 점령구가 있으면 뭐 한다? 묶어갖고 그냥 꾸민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럼 동사가 딱 보인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점령구까지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일단 투부정사야. 써놓고 할게. 세 번째는 뭐냐면 ing라고 하는 분사입니다. 그 다음 4번은 pp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있냐면 제 관계사절이 있어. 근데 오늘은 뭐 6번도 있고 6번은 원래 삽입구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난다는 얘기. 자, 근데 볼게.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게 있어. 이 투부정사는 마찬가지로 얘도 준동사의 일환인데 분명히 동사를 쓰긴 했지만 동사는 아닌 놈이라고 했던 거 맞지? 준동사는? 근데 투부정사는 용법이 딱 3개밖에 없다. 몇 개? 딱 3개야.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란 게 있어. 뒤에서 다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근데 여기선 무슨 적 용법이냐면 당연히 얘는 형용사류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겠고. 맞지? 그 다음에
이 분사라고 하는 건 이퀄 기억한다. 분사는 이퀄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야. 내가 이거 내신 때 많이 했을 거야. 분사는 다시 한번 분사라고 하는 건 쫄면 안 돼. 그냥 형용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사에다가 ing를 취하면 물론 동명사의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건 일단 생각하지 않고 주어 다음에 어떤 ing가 나온다? 그럼 얘는 그냥 어떤 분사겠구나, 형용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해석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는 해석이 거의 동일하다. 주어는 주어인데 어떤 주어냐면 V 하는 혹은 V 할 주어. 근데 얘는 잘 안 쓰이고 V 할이라고는 잘 안 쓰이고 V 하는 주어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보통 약간 능동이나 진행 중인 걸 나타내. 그치? 그 다음에 이 PP 형태는 뭐냐면 이 PP 형태는 이거 줄게. PP 형태는 뭐냐면 얘는 V 된 혹은 V 당한 쯤으로 된다. 그래서 얘는 약간 뭐 수동적인 느낌이거나 아니면 뭔가 끝난 느낌, 완료 느낌으로 간다. 인데 자 여기까지는 어떤 학원을 가든 다 똑같이 가르치는데 자 주의할 거 제가 만든 게도 있죠. 뭐냐면 S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PP 형태가 있으면 얘들아 PP 형태는 보통 ED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한 게 뭐냐면 만약에 S 다음에 꼭 기억한다. ED 형태가 있는데 동사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ED 형태로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동사가 있는 놈이 있어. 이럴 때 동사는 누구겠냐란 얘기야. 봐봐. 얘는 주어가 나왔고 ED가 나왔는데 동사가 없대. 그럼 메인 동사는 얘겠네.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자 밑에 건 주어가 있는데 ED 형태가 있어. 근데 동사가 또 있네? 그럼 얘는 뭐겠냐면 메인 동사가 얘인 거야. 왜요 선생님? 얘는 위에 건 주어는 동사 했었다라고 하고 나서 문장이 끝난 상태로 동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앞에 있는 놈이 동사인 거고 밑에 건 주어가 이렇게 있고 뒤에 또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묶어서 꾸며주는 뭐였다? 이 분사 개념이었던 거라고.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면 만약에 S 뒤에 ED 형태가 있잖아. 형이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뒤를 보고 온다. 까지가 내가 현강 때 얘기했던 건데 일단 여기까지만 알자. 주어 다음에 ED 형태가 있으면 반드시 뒤를 보고 온다. 여기까지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됐지? 반드시 뒤를 보고 오서 만약에 동사가 없네? 동사가 없었어?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이 동사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동사가 있네? 그럼 얘는 분상갑다. 라고 생각하고 묶어서 꾸민다. 알겠지? 이해하죠 여러분? 자 됐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일단 여기 좀 읽어보자면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보통 전명구로 하고 주어를 수식하는 전명구는 주어되고 온다. 뭐 뻔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님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해야 될 게 주어가 executive라고 써있는데 임원, 경영진을 뜻해. 근데 여기서 in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in 나왔잖아. 그러니까 묶어서 꾸민다 이렇게. 그러면 주어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여기다가는 s를 썼고 여기다는 s를 안 썼지.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는 애들은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얘니까 has라고 쓰게 되면 이제 얘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 개념이 아니라 주어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으니까 묶어주고 나서 동사를 보니까 얘가 복수니까 복수식 하나보다 이런 느낌이라고.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단어 적어볼게요. decades 하게 되면 여러분 해석 좀 해보자면 스포츠 어떤 매니지먼트에서의 어떤 임원 혹은 경영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decade가 원래 10년이거든. decades니까 수십 년이야. 수십 년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데 respective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respect라는 단어는 얘는 형용 상태가 달라. respective가 있고요. 그다음에 respectful이 있어요. 근데 얘는 형용 상태가 달라. 물론 점 찍은 건데 의미가 있어서 그래. 자, 이건 왜 그래? 얘는 각각의라고 하는 뜻이야. 전혀 리스펙트라고 하는 존중하는 거랑 전혀 그런 의미가 없으니까 외워줘야 되고 리스펙트는 뭔가 존경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자. 근데 존경하는보다는 사실 약간 해석할 때 좀 꼼수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지금 알겠지? 근데 여기서 왜 리스펙트가 왜 존경하다가 된 거냐면 이 스펙이란 말이 좀 중요하다. 이 스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뭐냐면 C야 보다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딱 보다가 다시 보게 된 거야. 저 사람 봐라. 야 뭐야? 이렇게 다시 보게 됐으니까 존중하다가 된 거다. 리스펙트 다시 봤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걸 활용해갖고 쓰이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알려줄게. 인스펙트라는 단어가 있어. 어떤 사건을 내면을 파헤쳐 보는 것 해서 얘가 동사로 조사하다가 된다. 말 이해되지? 내면을 제가 파헤쳐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 중에 스펙테이터라는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 뜻이 관중인데 왜 관중일까? 보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관중이 된다. 스펙하게 되면 보다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거 봐봐.
전면구는 수식어구이므로 주어 플러스 전면구 동사. 이거 아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전면구는 무한대로 갈 수 있다. 근데 보통 둘 이상까지만 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비용은 비용인데 어떤 비용? 사는 것. 근데 뭐에 사는 것? 도시 지역에서 사는 것에 대한 비용은 얘는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치? 그런 것은 상대적으로 하이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1, 2, 3, 4, 5번 빨리 해보시는데 원래 현강에서는 해석을 딴 거 시켰었는데 일단 3번 하고 5번을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네. 그치?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풀고 나서 들어야 돼. 됐지? 잡게. 자, 오래된 빌딩은 얘가 주어입니다. 전면구는 속, 묶은 다음에 동사는 얘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답은. 그 다음 2번 볼게. 자, 농부들의 지식이랍니다. knowledge라고 하는 건 상위, 아니 뭐야, 상위, 추상명사라고 했으니까 단수 취급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이렇게 되고 동사 단수 취급한다. 다음 3번. 자, 어널리시스 아까 했네. 1이지? 그러니까 단수. 그러니까 어떤 분석인데 그 연구자들에 의해서 한 그 분석은 자, was가 맞겠네요. 단수 취급이니까. 근데 be based on 하게 되면 뭐뭐를 근거한다는 얘기인데 대답들을 근거로 합니다. 그럼 쌤, 이 received는 뭔가요? 묶어서 꾸민다. 그럼 봐. 연구자들에 의한 분석은 뭘 기반했냐면 대답들에 의해서 뭔가 어떤 그 기반했는데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면 1000명의 리스폰던트 하게 되면 응답자인데 마찬가지 응답자. 자, 앞으로 기억한다. 만약에 동사에다가 ent를 붙이던가 ant를 붙이잖아. 그러면 이 동작을 하는 어떤 주체야. 다시 respond라는 단어 원래 응답하다 반응하다라는 건데 거기다 ent나 ant를 붙이게 되면 v의 주체로 기억한다. 혹은 V 하는 사람으로 기억해도 돼. 근데 내가 왜 주체라고 썼냐면 이게 간헐적으로 약간 곤충이나 어떤 그런 사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V를 하는 어떤 그 주체인갑다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리자이드라는 단어가 있어. 이게 살다 혹은 거주하다야. 그럼 여기다가 리자이드라는 단어에다가 만약에 뒤에다가 ent, e는 있으니까 이미 nt만 붙였다 치자. 그럼 얘는 명사형이 될 거고 얘는 뭘까 뜻이? 그치 거주민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왜 거주민이라고 하면 이건 사람 관점이잖아.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 어떤 꿀벌, 벌집에서의 레지던트들은 하게 되면 이건 어떤 꿀벌들을 뜻하겠지. 거기서 뭐 벌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좀 약간 벌집같이 생겼는데 자 드립이고요. 자 됐고 자 아이디어입니다. 얘가 주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얘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명사 자리에 의문사 처리왔다. 얼마나 많은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들은 vary하게 되면 다양하다라는 얘기. 문화들 사이에서 다양하다. 그러니까 문화마다 다르다는 얘기겠네. 그치?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얘는 나중에 의문사절 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어떤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들은 다양하다. 다음 5번. 자, 조사인데요. 뭐에 대한 조사냐면 인간 유적지에 대한 조사. 전명구, 그다음에 from early societies니까 초기 사회로부터 인간 유적지에 대한 조사는 단수잖아. 그러니까 뭘 쓴다? 해제 쓰는 게 맞겠네. 이게 전명구가 끝이야. 그치? 뒤에서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다음에 아까 현재 분사구랑 그다음에 투정사구를 했었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어떤 주어가 이렇게 있게 되고 V 하는 주어 이렇게 한다 했어. 그래서 보면 뮤지엄은 뮤지엄인데 어떤 뮤지엄이냐면 동사를 쓰려고 봤더니만 쇼잉이래.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겠네. 묶어서 꾸민다고. 요렇게. 프라이슬리스하게는 귀중하냐. 많은 귀중한 어떤 미술품들을 보여주는 그 박물관은 is가 맞겠네요. is a major tourist attraction 하게 되면 attraction이 뭐냐면 attract가 매력을 끌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attraction 하게 되면 뭔가 매력을 끄는 것이야. 그래서 얘들이 뭐 당장에 뭐 그럴 것 같진 않으니까 자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보통 이제 놀이공원을 가잖아. 그럼 거기 놀이공원에 있는 어트랙션은 놀이기구야. 뭔 얘기냐면 놀이기구가 어떤 놀이동산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이끄는 건 아니겠어? 그래서 그걸 어트랙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가서 어트랙션이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치? 어트랙션은 아 놀이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갑자기 현타가 오냐 갑자기 약간 연극을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사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야, 시간도 안 나와. 잠깐만. 네, 4시 반. 저녁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야미. 자, 됐고. 자,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여기서 보면 자, 첫 번째 국가인데요. 공식적으로 밴했답니다. 근데 뭘요? The use of plastic bag 하게 되면 플라스틱백은 플라스틱 가방이 아니야. 비닐봉지야. 비닐봉지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막은 이렇게 금지하는 최초의 국가가 였습니다. 부탄이었대. 어디 쓰시면 되겠네. 됐고. 자, 얘도 마찬가지. 1번이랑 2번이랑 3번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음, 2번 해석해본다. 2번. 근데 얘는 문제는 빨리 풀게.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1번 별표친다. 이유가 있어. 봐봐. 웨이브 하게 되면 오션 웨이브니까 얘는 바다의 어떤 웨이브니까 파도일 거 아니겠어? 그치? 근데 파도 생각해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 생각해보면 파도라는 게 주어고 크러싱 이렇게 딱 썼어. 그러니까 너네는 아무 생각 없이 S로 끝났네? 오케이 메이크겠네? 라고 했겠지만 잘 생각해봐. 야 파도는 액체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시사점. 파도라는 건 분명히 액체잖아. 그럼 우리가 액체류 같은 건 셀 수 없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단수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아까 전에 배웠던 걸 그대로 끌고 오자면 근데 생각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웨이브라고 하는 게 지금 분명히 파도인데 파도는 액체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단수 취급하려고 했는데 여기다 S를 붙여놨지. S를 붙였다는 거에 대한 시사점 뭐냐면 이 필자는 이거를 셀 수 있다라고 본 거야. 다시 이 파도라는 거에 원래 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마가 S를 붙였잖아. 그럼 셀 수 있는 걸로 본 이유가 있겠지. 그럼 얘는 그냥 셀 수 있는 걸 봤고 얘는 셀 수 있는 것 중에서 특히 복수 형태로 썼구나. 니까 여기선 make를 하는 게 맞겠다고. 이런 게 많이 나온다. 만약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아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셀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잖아. 근데 간혹 글을 읽다 보면 뭔가 알려주는 것들, 뭔가 지침표들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명사에다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거에다가 s를 붙인 꼴들이 간혹 나와. 그럴 땐 필자를 믿고 나서 셀 수 없는 거로 배웠지만 인마가 이렇게 썼으니까 주어는 이렇게 됐으니까 동사는 복수 취급하자라고 알고 있어야 돼. 말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막 knowledge 지식 같은 게 나오는데 지식에다가 s를 붙여놨다.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썼네. 이런 식으로 그냥 평가 정도 하면 되고 그냥 복수니까 복수로 간다. 이런 느낌. 빨리 한다. 자, 원웨이 한 가지 방식인데요. 당신은 리스펙트를 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이즈가 되겠네요. 이즈 어텐티브 리스닝 하게 되면 주의하는 듣기니까 경청이다. 경청. 그다음에 이렇게 몇몇 포식자들인데 헌팅 묶을게. low right part of the ocean이니까 어떤 오션 바다에서의 낮은 빛을 가진 부분이 어딜까? 바다에서 빛이 잘 안 보이는 곳. 그치 심해야. 심해에서 사냥하고 있는 몇몇 그런 포식자들은 have가 되고 얘는 맞겠네요. 놀라운 어떤 그런 시력을 갖고 있답니다. 뭐 그러겠죠. 자, 그다음 여기 형태가 별표입니다. 여기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주어가 있는데 이대 형태가 있다. 그럼 반드시 뒤에는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네, 딱 예시로 올게. 도우즈는 어떤 형태가 얘는 뭐가 생각된 거냐면 도우즈 people who야. 혹은 도우즈 things which야. 그래서 일단은 해석은 이렇게 한다. 만약에 니네가 딱 글을 읽다가 도우즈가 보이잖아? 그럼 이거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 근데 간헐적으로 얘가 한 90%쯤 돼. 10% 정도 확률로 뭐뭐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 사물 주어를 썼을 때. 이게 한 10%쯤 돼. 근데 일단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높은 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기억하되 자, 중요한 건 이 도우즈 피플은 이렇게 생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면 괄호쳤다는 얘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4개야. 잘 생각해. those people who 쓸 수 있겠네. 혹은 those people만 써도 되겠지. 혹은 those who만 써도 되고 그냥 those만 써도 돼. 4개야. those people who, those people, those who, 그냥 those 이렇게 4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해석할 땐 뭐뭐한 사람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봐봐. 주어를 일단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ed가 있네. 이럴 때 빨리 바로 답 찍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다 하지 말고 뒤에 딱 예를 들면 동사가 있네. 그러니까 얘가 메인 동사 are 되겠고 얘는 묶어서 꿈이나 보다 이렇게 그들의 일에 만족된 사람들이 are also much more likely to be니까 훨씬 더 뭐 할 거냐면 happier 할 것 같답니다. 이런 느낌이야. 이제 하죠. 제가 만든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님들이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뭔가 약간 인강 베낀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물론 뭐 그런 거 있겠지만 약간 어너시스 이거 단수복수 이거 진짜 사람들 좋아 죽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까먹는다고 그런 거.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만 제발 좀 듣길 바래. 듣길. 알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고 1번이랑 3번 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 그치? 됐지? 자, 곱게. 자, that girl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주어야. 근데 그 소녀가 입었었다라고 하려고 보니까 쭉 가니까 동사가 있네. 그러니까 얘는 묶어갖고 꾸미는 갑다야. 그래서 화이트 자켓이랑 그다음에 스커트를 입혀진 그 소녀는 is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 프로덕트라고 하는 건 하나 다뤄주고 좀 쓸 게 있다. 분명히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명사로 제품 혹은 생산품 이런 얘기인데, 그치? 근데 얘는 어디서 온 거냐면 프로듀스에서 왔어. 프로듀스는 동사로 뜻이 뭐? 그치? 생산하다야. 근데 자, 명사형을 물어보면 애들이 뜻이 뭘까? 이렇게 물으면 생산? 이질한다고. 겠냐고 임마. 그러면 물어보지 않았지. 프로듀스를 하게 되면 얘는 뜻이 뭐냐면 농산품이야. 알고 있어? 이거 은근히 모르는 애들 많다. 그러니까 품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의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결정해. 동사 자리면 동사대로 해석해야 되고, 명사 자리면 농산품을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생산하다가 딱 앞에 박혀 있으면, 프로듀스가 맨 앞에 있으면 아 농산품이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더라고. 그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서 어쨌든 주어가 있는데 ed 형태가 있네. 그 다음에 동사는 얘겠네. 그러면 여기선 우유로부터 만들어진 제품들은 are full of protein. 어떤 프로틴이 많고 그다음 칼슘이 많다. 이렇게 되고, 골드 코인을 황금 동전 하지 말고 금화 임마, 금화. 오케이? 그러니까 금화인데 얘가 주어. ed 형태고 그다음에 동사가 있으니까 묶어서 꾸미고 나서 이렇게 되겠고, belong to 하시면 되겠네요. 이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어떤 금화는 정부에 속한다. 그러니까 정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치? 여기까지가 우리가 화요일날 나왔던 진도의 답니다. 되게 좀 짧게 했거든요, 그날. 그러니까 너희들도 꼭 보고 오시고요. 복습할 건 딱히 없을 거야. 그냥 지금 했던 것들은 그냥 한번 쭉 다시 읽어보고, 내가 몰랐던 것만 좀 체득하는 시간이 이번 방학 때 마지막 기회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대충 보고 나서 오케이 끝. 입에서 끝. 그러지 말고 한번 꼭 보고 나서 덮어라, 책을. 알겠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아디오스.